제 나이가 29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1살이었죠. 그이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의 매력을 알아봐줘서 인연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1년 6개월 동안 연애를 했는데 한 번도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결혼에 확신이 서면 인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연애 중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야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를 했답니다. 남편의 가족은 예비 시어머니의 시동생이 있었는데 두 분 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고 시동생은 중소기업을 전전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더군요. 두 분을 처음 뵀을 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남편의 성품과 비슷하리라 믿어버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는 제 남편과 확연히 다른 행동과 말을 서슴없이 하셨답니다. 사돈, 우리 진욱이가 대기업에 다니고 유진이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단을 좀 풍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놀랐지만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지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그럼요. 지서방이 과분한 사위인 건 저도 알죠. 예단을 풍족하게 달라고 하시면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큰 거 바라지 않으니까요. 정리해서 문자로 드릴게요. 요즘 다들 간서하게 한다지만 저희는 전통을 지키고 싶네요.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셔서 난감하긴 했는데 나중에 뒷말 나오는 것보다 깔끔하게 원하는 걸 들어주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괜히 나서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시고 다시 미소를 찾고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조금 불편했던 상견례가 끝나자 조용하던 시동생이 종업원에게 전복 요리를 포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맛있어서 자기 돈으로 사가는 줄 알았는데 계산은 저희 부부에게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안 되지만 도련님이 포장한 전복 요리값이 20만 원이 넘어서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식사비를 모두 계산하긴 했지만 도련님이 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름 동안은 저희 부부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지내왔답니다. 그런데 이후 시어머니의 연락이 잦아졌어요. 저에게 용돈을 얼마씩 줄 거냐며 왜 아직도 아무 말이 없냐고 물으셨답니다. 너는 결혼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용돈 소식이 없는 거니? 우리 집 가장이었던 진욱이를 데려갔으면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용돈이요? 드려야죠. 진욱 씨랑 상의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상의? 시어머니 용돈 주는 게 상의할 일이니? 그러지 말고 지금 바로 붙여라. 오늘 사야 할 게 있으니까 50만 원만 붙여. 매달 50만 원이면 적당하지? 다짜고짜 돈을 달라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기도 했지만 용돈을 50만 원이나 요구하시는 게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혼수다 예단이다 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50만 원은 너무 과한 요구였죠. 게다가 예단 비용으로 친정엄마한테 큰 돈까지 받으셨으면 당분간은 잠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전 어머님, 저도 진욱씨도 대출받아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을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욱씨랑 의논해보고 친정엄마랑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왜 네 친정엄마랑 똑같이 받아야 하니? 진욱이랑 너를 놓고 보면 누가 손해보는 결혼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모르니? 친정의 용돈을 뭐하러 갖다 바쳐? 참말 말고 오늘부터 50만 원씩 붙이도록 해라. 매달 15일에 계좌로 싸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듣자 용돈을 더 드리기 싫었어요. 제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요. 월급날이 한참 남아서 나중에 드릴게요. 뭐?
통장에 50만 원도 없어? 결혼 전에 돈 안 모았니? 그러면서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하고 결혼한 거야? 아주 웃기는 짬뽕이네. 일단 알겠다. 대충 상황을 모면한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드려야 해? 그러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까 엄마랑 통화했어. 생활비가 당장 한 푼도 없으시다고 해서 내가 100만 원 붙여드렸어.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뭐? 그냥 드렸다고? 100만 원이나? 당신 정신이 있어? 우리 갚아야 할 대출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렇게 드리면 어떡해. 그리고 돈을 지출할 때마다 의논하자는 거 잊었어? 이번에는 그냥 드렸으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단돈 10만 원을 쓰더라도 나랑 의논하고 쓰도록 해.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꼭 허락 먼저 받을게. 남편은 그동안 시댁에서 가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시댁에 돈 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화가 날 것 같으니 혼자 판단해서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른 행동으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다짜고짜 며느리에게 명품백 하나 못 받으면 친구들이 바보 취급한다며 저에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전하고 거절했는데 한 달 내내 전화와 문자로 명품백 노래를 부르더군요. 나중엔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르는 시어머니의 꿈까지 꿨답니다. 결국 집요한 시어머니 때문에 부담이 되긴 했지만 명품백 하나를 12개월 할부로 사드렸어요. 제발 그걸로 끝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이 일이 많아서 토요일까지 출근해야 해서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답니다. 어머님, 도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얘 눈 커지는 거 봐라. 우리가 온 게 그렇게 싫은 게냐? 아니요, 어머님.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죠. 제가 왜 어머님이랑 도련님을 싫어하겠어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와 집 구경을 대충 쓱 하고 보시더니 배고프다고 점심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랴부랴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들과 김치찌개를 끓여서 두 분께 대접했습니다. 이윽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신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음식 평가를 내리셨어요. 뭐 그냥 먹을만 하네. 아주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유진이 너에게 요리를 배우라는 말은 아니다. 요즘은 사 먹는 것도 잘 나오니 알아서 잘 먹고 살면 돼. 정말요? 어머님은 다른 시어머니들과 사고방식이 다르시네요. 멋지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너 저 텔레비전 얼마 주고 샀니? 우리 집 텔레비전이 고장났는데 AS를 불렀더니 고치는 값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 제가 혼수로 해온 텔레비전은 화면도 크고 3D 기능까지 있는 300만 원의 고가였어요. 그래서 가격을 알려드리자 시어머니가 당신도 이런 텔레비전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화면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비싼 게 좋긴 좋구나. 나도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사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 눈을 보시며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난감하고 민망히 혼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눈을 피하며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도련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집에 비해 혼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뭔가로 더 채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만 넓고 뭐 볼 게 없어요.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또 진웅씨가 괜한 돈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집 텔레비전을 사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엄마? 도련님은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두 사람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하고 오신 게 분명해 보였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보다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예, 너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니? 네가 내 아들한테 용돈을 주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깟 텔레비전 하나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거랑 똑같은 거 사줘라. 네? 어머님 이건 좀... 얼마 전에 명품백도 사드렸잖아요. 그것도 12개월 할부로 산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텔레비전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혀를 차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품백을 사줬으면 그걸로 끝내자는 거냐? 응? 하! 그거 꼴랑 몇 푼이나 된다고
아직까지 우려먹는 거니?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설마 또 진욱이한테 못해주겠다고 일러서 또 모자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려는 생각이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그만한 돈이 없어요. 지금 생활비랑 대출금 갚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고요.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별의 별 말을 다 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게 있는 거야. 또 할부로 긁으면 되잖아.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텔레비전 하나 사달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 남편 잘 만나서 이런 호화스러운 집에 살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내 친구들은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외제차도 사준다, 자랑들을 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지갑을 열기 전에는 절대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갈구실 것 같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같이 대리점에 가시죠, 어머님. 제 대답에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하이파이브를 하더군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었죠. 결국 대리점에 가서 12개월 할부로 텔레비전을 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뭐? 300만 원짜리를 사드렸다고? 지난번에 명품백 받아가셨으면 됐지 또 사달래?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 그런데 다음부터 또 그렇게 뭘 요구하면 절대 해드리지 마. 엄마랑 동생은 한 번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나라고 해드리고 싶었겠어. 텔레비전을 안 사드리면 집에서 안 나갈 기색인데 어떡해. 그리고 어머님이 앞에 계신데 당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날 가만히 두겠어. 여하튼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드리니까 당신이 쐐기를 박아두란 말이야. 집에도 마음대로 찾아오시지 못하게 해줘. 그이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텔레비전 값은 자기가 갚아줄 테니 화풀 나고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한 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받아서 만족했는지 당분간 연락도 없었고 신혼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련님에게 정말 웃긴 카톡을 받았어요. 아무런 대화 없이 달랑 치킨 사진을 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전 물음표로 답장을 보냈고요. 그러자 도련님은 치킨 먹고 싶어서 여기저기 사진을 보내고 있었는데 형수님께도 보냈나봐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 기가 막혀서 뭐라 대답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치킨 값이 얼마나 한다고 남한테 사달라고 사진을 보내는 건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서 제가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저에게 왜 한 마리만 보냈냐고 따지듯 묻더군요. 자기는 배가 커서 2마리는 먹어야 한다며 한 마리를 더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메시지를 읽고 씹어버렸어요. 진짜 거지가 따로 없죠? 이후에도 도련님은 족발, 피자 등과 같은 배달음식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냥 모두 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도련님과 똑같이 음식 사진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배달을 시켜드리고 말았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 신혼집에 와서 버티고 계시다가 돌아갔답니다. 저는 처음 텔레비전을 사드렸을 때처럼 바보같이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도 1년 동안 남편과 제가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서는 시어머니께 매달 적지 않은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실 만큼 말이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어 권리로 착각하셨는지 저에게 도련님 용돈까지 달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님, 도련님 나이가 몇인데 저희한테 용돈을 받아요. 30이 넘었으면 자기가 앞가림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해야죠. 둘째가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돈을 벌라고 하니? 인색하게 굴지 말고 밥값이라도 챙겨주면 안 되겠냐? 제가 시댁을 찾아갔을 때 도련님이 공부하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안 돼요. 요즘 편의점 같은데 파트타임으로 알바 많이 구하던데 몸 좀 움직이면서 공부하라고 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볼멘 소리를 하셨고 저는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